이번에는 참조형 타입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함수 중 하나는 AND 기호가 하나인 L배류 참조형 파라미터를, 다른 하나는 AND 기호가 두 개인 R배류 참조형 파라미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변수를 선언한 뒤 L배류 참조형 변수로 해당 함수를 호출하면 AND 기호가 하나인 함수가 호출됩니다. 이는 AND 기호 개수를 기준으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R배류 참조형 변수를 이용해 호출할 경우 AND 기호가 두 개인 함수가 호출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두 경우 모두 AND 기호 하나인 함수가 호출되죠. 이는 참조형 타입이 실제 대상과 동일한 데이터 타입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참조형 타입이 수식에서 사용될 때는 선언 당시 AND 기호의 개수와 상관없이 대상의 데이터 타입에 따라 확정됩니다. 이는 참조형이 대상과 또 하나의 나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수로 선언되기 때문에 이는 L배류 수식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에서 left와 right 모두 선언 뒤에는 대상의 데이터 타입이 int이므로 결국 int 타입으로 확정되고 L배류로 인식됩니다. 만약 여기서 특정 함수를 일시적으로 막아둔 상태에서 이를 다시 활성화하면 left와 right처럼 변수가 값으로 전달될 경우 해당 함수가 호출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러한 상황은 함수 선택이 불가능해지는 문제를 초래하며 컴파일러에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캐스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캐스트는 기존 수식의 타입을 변환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산자를 통해 수식에 대해 캐스트를 수행하거나 괄호를 사용해 사용자가 직접 타입을 변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코드를 보면 차어 타입의 변수 C를 int로 캐스트하는 예시가 있습니다. 사실 이 코드에서는 내부적으로 타입 변환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캐스트가 필요하지 않지만 설명을 위해 명시적으로 캐스트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캐스트는 C를 int로 변환한 값을 메모리에 임시로 할당한 뒤 그것을 원하는 변수에 대입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괄호를 이용한 방식이나 일부 캐스트 연산자는 수식에 대해 임시 객체를 생성하므로 캐스트 결과는 보통 R배류 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참조형 타입에 대해 캐스트를 수행할 때는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AND 기호가 두 개인 경우 R배류 참조형의 캐스트 결과가 R배류 수식을 갖는 것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AND 기호가 한 개인 경우 L배류 참조형에서는 캐스트 결과가 L배류 수식을 가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캐스트는 R배류 수식을 가지는 게 보통인데 L배류 참조형 캐스트에 관해서는 예외적으로 L배류 수식을 유지하게 되어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여기 L배류 캐스트의 예제를 보면 롱롱 타입으로 선언한 I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배류 참조형 변수 ref를 선언하면서 I를 대상으로 초기화합니다. 그러나 타입이 서로 다릅니다. I는 롱롱이고 ref는 int 타입입니다. 이 때문에 명시적으로 캐스트를 하지 않으면 타입 불일치로 인해 컴파일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타입 변환을 명시적으로 캐스트하고 변수 I는 사용자가 선언한 대상이기 때문에 컴파일상의 에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 변수의 대입에서는 롱롱 타입이 자동으로 int로 변환되는 타입 변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해당 타입 변환은 컴파일러가 임시로 할당한 메모리의 결과를 저장하기 때문에 R배류 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참조형 타입에서는 해당 타입 변환이 발생하지 않아 명시적인 캐스트가 필수적입니다. 이제 캐스트 후 결과를 살펴보죠. 변수를 선언한 뒤 각각의 주소를 출력하면 동일한 결과를 얻습니다. 이는 참조형 변수가 대상을 참조할 뿐 별도로 메모리를 할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조형은 단순히 대상의 주소를 참조하는 역할을 하며 별도로 메모리를 통해 값을 저장하지 않는 것이 문법적인 개념입니다. 물론 참조형 타입을 구현하기 위해 컴파일러가 내부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구현상의 세부 사항일 뿐이고 개념적으로 참조형은 별도의 메모리를 할당하지 않습니다. 참조형은 단순히 대상을 지칭하는 또 다른 이름일 뿐이죠.
따라서 참조형 변수를 사용해 값을 변경하면 원래 대상의 값도 동일하게 변경됩니다. 그 이유는 참조형이 서로 같은 대상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예제의 캐스팅은 문제가 있습니다. 참조형 변수 랩가 int 타입으로 선언되면 4바이트 크기의 데이터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참조 대상을 롱롱 타입으로 설정하면 대상은 8바이트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데이터 크기가 맞지 않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상이 차어 타입과 같은 1바이트 크기라면 캐스팅을 통해 참조형이 4바이트를 읽어오도록 설정했을 경우 불필요한 추가 바이트 영역을 읽게 되어 잘못된 동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스태틱 캐스트를 사용해 캐스팅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스태틱 캐스트는 컴파일 시점에 타입을 엄격히 검사하기 때문에 타입 간 호환성에 문제가 있으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알베류 캐스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변수 선언 후 AND 기호 2개로 알베류 참조형을 만들고 상수를 대상으로 설정하면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하지만 여기 알베류 참조형의 변수를 대입하려 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는 i가 사용자가 선언한 알베류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캐스팅이 이루어졌습니다. AND 기호가 2개 붙은 참조형을 캐스팅하면 해당 수식은 알베류가 됩니다. 따라서 수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대상이 i라면 i는 원래 알베류이기 때문에 수식이 알베류로 캐스팅하는 것이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이러한 경우 i가 아니라 상수 60을 참조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추측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i의 AND 기호 2개를 사용하면 전체 수식이 알베류가 됩니다. 따라서 i 자체는 알베류이지만 이 수식에는 값을 대입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 수식의 의미는 알베류를 알베류로 변환하며 i는 여전히 알베류이지만 해당 수식은 i의 대상을 참조하는 형태로 작동합니다. 사실 이렇게 작성하느니 AND 기호를 없애고 단순히 알베류 수식으로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작성하는 이유는 이후에 함수 파라미터로 사용할 때 해당 캐스팅이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확실한 점은 ref3의 대상은 결국 i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것 보겠습니다. 여기 코드를 보면 롱롱 타입의 정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ND 기호 2개를 사용해 알베류 참조형 변수를 선언했으며 그 대상은 i입니다. 변수 i는 알베류 수식이지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전에 설명한 캐스팅과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캐스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타입 변환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타입 변환의 결과는 컴파일러가 할당한 메모리에 저장되므로 자연스럽게 알베류 수식이 됩니다. 따라서 이 코드는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단순히 변수 i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해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함수가 2개로 나뉘어 있는데 이때 변수 c를 넣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알베류 수식으로 동작합니다. 하지만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한번 타입 변환이 이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이 변환된 값은 컴파일러가 할당한 메모리에 저장되며 이는 사용자가 직접 접근할 수 없는 알베류 수식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함수가 호출됩니다. 사실 이 코드가 실제로 사용되느냐의 문제보다는 알베류와 알베류의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알베류 대상은 사용자가 선언하고 메모리를 직접 가져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알베류는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는 것이 대상입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기 위해 이 코드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참조형 기호가 생략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참조형 타입을 선언할 때는 이런 문제가 없지만 타입을 재정의하거나 템플릿 파라미터로 사용할 경우 AND 기호가 여러 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는 AND 기호가 한 번 사용된 경우와 두 번 사용된 경우를 각각 정의했습니다. 여기 원래프가 사용되면 int 타입과 함께 AND 기호가 두 개가 됩니다. 그러나 AND 기호가 두 개라고 해서 알배류 참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AND 기호가 한 번인 일반 알배류 참조로 처리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경우에 const 키워드는 무시됩니다. 즉, const가 있더라도 없는 것과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여기 원래프가 들어오면 이때 AND 기호가 3개가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이 경우에도 AND 기호 하나로 축약되어 처리됩니다. 이제 AND 기호가 2개가 오는 경우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AND 기호가 3개로 증가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AND 하나로 처리됩니다. 다만 AND 기호가 2개로 쌍을 이루는 경우에만 알배류 참조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AND 기호의 축약 및 처리 방식은 이후에 설명할 템플릿 타입 파라미터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어 이러한 현상이 있다는 점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다음으로 함수가 템플릿으로 선언된 경우를 보겠습니다. 템플릿 함수는 타입을 파라미터로 받아들여 각기 다른 타입에 대해 별도의 함수가 생성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템플릿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여기서는 템플릿 자체보다는 참조형 타입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여기 변수를 선언하고 함수를 호출합니다. i는 변수이므로 알배류 수식이 됩니다. 이 함수를 호출하면 템플릿 기반으로 함수가 생성됩니다. 여기서는 타입을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템플릿에서 함수인자로 타입이 사용될 경우 컴파일러가 타입을 자동으로 유추하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타입을 명시적으로 설정해야 하지만 굳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생략한 것입니다. 이제 생성된 함수의 동작을 살펴보면 int 타입의 AND 기호가 3개가 붙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배운 대로 AND 기호가 여러 개 붙는 경우 이를 생략하여 최종적으로 AND 하나로 축약됩니다. 따라서 이 함수는 축약된 참조형 타입을 사용하도록 만들어집니다. p는 참조형 타입의 변수이기 때문에 수식으로 사용되면 알배류가 되어 이 경우에는 별도의 캐스팅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 상수 10은 알배류로 알배류 참조형에 대응합니다. 이것을 함수로 전달하면 AND 기호가 2개이므로 알배류 참조로 처리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참조형 타입인 p는 수식으로 사용될 때 항상 알배류로 동작합니다. 따라서 특정 상황에서는 반드시 캐스팅이 필요하게 됩니다. 보통 알배류 참조형은 반환 타입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특정 경우에는 활용됩니다. 이때 반환된 알배류 참조형은 대상을 그대로 전달하는 함수로 사용됩니다. 이전에 살펴본 내용들을 떠올려보면 이러한 동작 방식이 일관되게 유지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템플릿 함수는 라이브러리 중에 std, forward가 이런 형태로 구현되어 사용됩니다. 해당 함수는 인자를 alvalue와 rvalue로 나누어 동일하게 다른 함수에 전달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